그러면은 상승과 동시에 하락도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내년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간주임대로 과세되거든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만 음. 가팔라질 것 같아요. 전세 월세화가 더 음. 빨라질 거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고도 음.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음. 지금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은 결론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이제는 받기가 힘듭니다. 차주분들의 소득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하는 걸 임대인이 뭐 하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로 되게 이제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차주의 DSR 즉 소득 상환 능력을 보기 시작했고 원래라면 허그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내가 소득이 다소 부족하고 부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세금과도 관련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세금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실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 그럼 잠실에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거기를 사서 세를 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근데 잠실 토호되잖아요. 이게 음. 송파, 그렇죠. 강남, 상구, 용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어차피 세를 부족한. 못 줘. 음.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와. 매물이 없네요. 그럼 내가 거기를 전세를 얻으려면 원래 있던 살던 주인이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나와야 돼요. 음. 근데 거기 있던 세입자들은 잘 안 나오겠죠. 음. 그렇죠. 그냥 뭐 좋으니까. 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요는 높으니까.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밀려서 옆으로 갈 수 있겠죠. 음. 임대인들은 그거를 반대로 월세로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월세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좀 이따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밀려서 어딜 갈까? 저 멀리 못 가겠지. 주변에 몇 개 주변으로 강동으로 가겠지. 그럼 강동에 또 수요가 또 몰리는 거잖아요. 또 오르네. 그럼 거기 오르잖아. 그럼 음. 거기 못 붙이면 또 옆에 하남으로 가야 돼. 아 이런 맞아. 식으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음. 어, 전세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음. 지금 어지간한 집들이 막 가격이 올랐잖아요. 음. 근데 내년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간주임대로 과세되거든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주택이 두 개가 음. 있었어.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이걸 월세를 주면 과세가 되는데 그냥 둘 다 전세를 주거나 하나는 살고 하나를 전세 주면 과세가 안 안 돼요. 됐어. 어. 임대소득이 돼서 비과세가 네네네. 됐어요. 네. 근데 기준시가가 12억이 넘고 전세보증금이 12억을 넘으면 간주임들과 과세가 돼요. 그럼 근데 아. 내가 뭐 잠실이나 뭐 송파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어. 12억 넘겠지. 음. 그렇죠. 많이 어. 올랐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전세 줬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2억이 넘으면 이걸 환산을 하면 한 수익 금액이 몇 천만 원 나와요. 그 월세로 어. 반전세로 그러면 돌리겠죠? 내가 이거를 어차피 생돈을 내가 나중에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음. 이것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거를 전세하지 말고 반전세 바꿔야 되겠네.' 이 생각 그렇네. 들겠죠. 그쵸. 그렇네. 그럼 반전세 바꾸면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문제가 좀 생기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음. 지금 DSR 때문에도 많은 전세 보증금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만 음. 가팔라질 것 같아요. 전세 월세화가 더 음. 빨라질 거고 리어 어.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주거의 임대 비용이 네.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축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네. 힘들어지죠. 그렇죠. 음. 그러면 내가 빡빡한 그걸 거야. 가지고 또 대출받아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집값은 음. 계속 오르는데. 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좀 어떻게 좀 네. 방법이나 뭐 어. 예예. 그런 거 없을까요? 예.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쵸? 그러네요.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쵸. 단기간에. 음. 예. 그러면 좀 일부 저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부. 근데 아 그게 뭐 조정이 된다. 예전처럼 막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그쵸. 같고 그런데 그때 약간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고 매도자들 중에서 분명히 심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음.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중개사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어떤 문의가 많냐면 음. 많이 올랐잖아. 특히 강남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음. 근데 이제 기분은 좋은데 현실은 뭐야? 양도세.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도세를 봐야 되니까 '세금 얼마 나오겠어?'라고 하는 거지. 평화 시대가 계속 있었잖아. 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부동산 물어보는데 뭐 대충 이 정도 나와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어. 근데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은 게 만약에 내년 5월 10 일부터 중과가 들어가면 어. 음. 그게 뭐 거의 2 배, 3배 막 넘게 가 버려요. 그쵸. 그러면 그 전에 나오는 매물을 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어. 그걸 되게 노리는 게 좋은 건데 음. 이제 만약에 음. 규제가 돼서 음. 조정 대상 지역 2가 묶인다.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음. 그럼 매수자도 갑자기 사그라들겠죠. 아. 그 매수자들 중에서도 '아 지금이라도 사자.' 하는 풍선 효과도 있지만 '아 좀 그런가?' 하고 뭐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자가 '내가 이 가격에 내면 팔릴 줄 알았어.' 아.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물건 거둬들이고 호가가 가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음.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음.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상승과 동시에 하락도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락까지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조정은 올 거다. 아. 특히 중심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음. 장에서 이제 뭐 잠깐 멈춤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음. 급격한 상승과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네. 않을까. 네. 그 계단이 좀 가파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음. 이제 14년도에 내 집 마련하고 이제 15, 16년도에 이제 씨앗을 좀 많이 뿌렸는데 알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남들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봤더니 그때가 제일 저점이었던 거지. 제일 좋죠. 제일 저점.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투자금 1,500만 원 들어간 거. 그게 있었는데 근데 뭐 갑자기 댓글이 걱정되긴 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우린 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다 16년대 그랬어요. 그래. 뭐 데뷔 작았잖아요. 저는 그때 투자금 4천 넘은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공교롭게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매가가 3억 초반이었어. 그리고 한때 얘가 한 7억 5천까지 갔어요. 최고가가. 네, 정고점이. 그리고 제가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세금 때문에요? 근데 들어보세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무슨 정고점이 7억 5천인데 네, 그러니까. 왜 5억 5천이나 2억이나 어. 싸게 파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정고점 7억 5천을 잡을 수도 없지만 정고점 7억 5천을 잡아서 내가 팔았을 때 세금하고 5억 5천에 팔았을 때 세금하고 비교를 하니까 5억 5천에 2억을 싸게 팔았는데 세후 수익이 4천이 더 높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양도세 중과. 그 양도세 증가라는 게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제가 7억 5천에 만약에 팔면 공동명의였거든요. 공동명의인데 둘이 합쳐서 2억 8천이가 나와 세금이. 이해돼요? 내가 3억 3억에 샀다 그랬잖아. 근데 7억 5천이면 한 4억 5천 올랐죠. 절반이 넘는 2억 8천 정도가 세금이에요. 3주택 이상이니까 나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억 5천으로 팔았는데 일반 과세였어요. 세금 얼마 나온 줄 알아요? 더 둘이 적게 더해서? 나오겠죠. 대충 찍어봐요. 말하기도 싫어. 얘가 2억 8천인데 얼마큼 줄었을까? 한 1억대? 4천. 4,400. 진짜 4,400? 중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5월 9일이 내년 5월 9일이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4천 정도가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난 얼마 싸게 팔았어요? 2억. 2억. 그러니까 플러스 4천이요. 아, 이거는 진짜 나 같은 사람밖에 못해. 그렇네. 왜냐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곧 닥칠 것 같아. 그렇네. 내년에 모두 다 5월에 제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음. 내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성구하고 용산이잖아. 근데 그 주정신 늘어나잖아요. 그분이 다시 와서 마포, 강동 이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 묶인다고 집이 보자고. 해당될 수가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러면 거죠. 나는 두 발 벗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묶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갑자기 세채가 돼 버리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아무리 빨리 판다 그래도 내년에 하나 걸릴까 다 안 못 걸릴까? 걸릴 거 아니야. 음. 그럼 이제 약간 좀 불안해지겠죠. 최소한 뭔가 올해는 하나 작업을 해줘야 될 거잖아. 지금 강남에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다 이 고민 갖고 저한테 상담해요. 야. 아마 우리 입대세 거기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보이스를 올리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음. 뚜껑을 덮은 거잖아요. 네. 개구리. 개구리 근데 그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있어요. 뭐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뭐 헐헐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시겠지만 종부세 막 치를 떨어요 진짜. 치가 떨려요. 벌금이잖아요. 벌금. 정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세가지고 뭐 심지어는 제가 이거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막 팔어 막 이렇게. 야.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올해 하나 정도 정리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든 버티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운이 좋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양도세 중과를 맞았다면 와. 생각도 하기 싫어. 지금 앉아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상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랑 우리 세금 다 내보시잖아요. 그쵸. 납세 보지서 4천 막 1억 기분이- 찍힌 거 보면 아. 내 통장에 돈이 남아있질 않잖아. 야. 근데 내가 그걸 2억 8천짜리 낸다고? 어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금 낼까 울지 마 대출 안 나올까 두려워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때새 있지 세금 대출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 비싼 돈 내고 들어도 기억 안 나 이제
다시 stop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걱정 마 이뜻에 어서 와